안녕하십니까. 이번 2020년 학년 1학기 스포츠 빅데이터 분석 수업을 맡게 된 김명락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코로나19 문제 때문에 개강이 2주가 연기가 됐는데, 개강을 한 이후에도 아무래도 이제 사람들이 모이는 걸 좀 피하는 게 좋다 보니까 개강 후 2주간도 이제 비대면 온라인 강의를 이제 하는 걸로 학교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수업도 강의실에서 직접 뵙고 이제 말씀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동영상으로 대신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오늘은 이제 첫 시간이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 수업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이 주된 얘기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부 이 한 학기 동안 이런 내용을 좀 알고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것도 약간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강 신청하신 걸 보면 지금 제가 지금 출석부를 가지고 왔는데 그래도 제가 여러분들 이름을 외우려면은 좀 이름을 자주 부르는 게 좋으니까 한 분 한 분 좀 성함을 불러볼게요. 여기 김경현님이 계시고, 김재원님, 김창현님, 나무현님, 그 다음에 백승호님, 이효원님 이렇게 계시네요. 그래서 환영하고요. 지금 이제 수강 신청 정정 기간 동안 좀 더 추가되실 수도 있는데, 지금 딱 신청하신 인원이 저한테는 딱 좋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번 학기 수업은 좀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렇게 실습을 할 게 많은데 학생 수가 너무 많으면 좀 제가 이렇게 다 챙겨 드리기가 어렵거든요. 조교가 지금 따로 있는 수업은 또 아니다 보니까 이 정도 수강 인원이면은 아주 내실 있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수강한 학생이 10명이 안 되면 제가 좀 학점을 좋게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명이 안 되는 경우에는 여러분들 모두 성실하게 수업에 참여하신다는 전제하에 제가 A나 B뿔 이상의 학점을 드릴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도와드릴 것 같고요. 일단 제가 지금 화면에 띄워놓은 파일이 있는데 이게 어디에 있냐면 이 클래스 가보시면은 이 클래스에 우리 잠시만 안 보이시죠? 잠시만요. 네, 좋습니다. 예. 그렇죠? 이 클래스에 가보시면은 우리 이제 스포츠 빅데이터 분석 여기 가보시면은 강의 자료 게시판이 있어요. 여기에 제가 지금 PPT 파일을 하나 올려놨거든요. 요겁니다. 2020년 3월 17일 스포츠 빅데이터 분석 PPTX. 요걸 다운로드 받아보시면 이렇게 있죠. 예, 요거를 이 파일이 지금 요겁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동영상을 보실 때 이 파일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쓰시는 컴퓨터 한쪽 편에서 동영상을 트시고 반대편 한쪽 편에 PPT 화면을 좀 작게 해서 이것도 띄워서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거를 보고 계신다는 전제하에 제가 이제 계속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좋습니다. 오늘 우선은 제 소개를 안 드릴 수가 없겠죠. 앞으로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하고 함께 이 과목을 이제 다룰 사람이 누구고,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경험을 했었고 어떤 기술이 있는지 이런 거를 아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 소개를 할 거고, 그리고 이번 학기에 준비한 강의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강의 일정이라든지 평가는 어떻게 하는지,
과제와 중간고사 뭐 이런 것들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말씀을 드릴 것이고, 그리고 아마 1번, 2번 얘기를 50분 이내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50분 이내 하고 잠깐 쉬고 스포츠와 데이터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이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이 수업의 이름이 이제 스포츠 빅데이터 분석인데 스포츠 분야의 빅데이터를 우리가 왜 분석을 하느냐, 그리고 이런 일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 라는 얘기를 오늘 하겠다는 거죠. 왜냐면은 지금 출석부를 보면 전공이 좀 다양한데 여러분들이 대학 졸업한 이후에 스포츠 분야가 아닌 분야에서 일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거든요. 하지만 이 스포츠 분야에서 빅데이터가 어떻게 활용될 수 있고 어떻게 분석될 수 있는지를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미래에 스포츠가 아닌 분야에서 일을 하더라도 여기서 익힌 어떤 방법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유용하게 그런 다른 분야에서도 활용될 수 있다라는 거를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한 학기 동안 얘기하는 게 꼭 스포츠 분야에서만 적용되는 얘기는 아니라는 것이죠. 자, 전 제 소개 좀 드리면은 저는 뭐 학력, 경력 이렇게 좀 나눠서 적어봤는데 저는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컴퓨터 게임을 만들던 프로그래머로 활동을 했었고, 지금도 제가 회사에서 쓰는 시간의 일부분은 뭐 개발에 직접 참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치면은 한 35년 동안 소프트웨어 코딩을 어떻게든 계속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리고 저는 이제 학교에서는 대학교를 다닐 때는 이제 컴퓨터공학을 이제 부전공을 했었고, 원래 제가 이제 원자핵공학과에서 핵융합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핵융합 장치를 제어하는 그런 쪽으로 대학원 공부를 좀 했었고요. 그리고 뭐 MBA 공부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제 이력을 보시면 제가 2000년대 초반에 벤처 창업을 해서 코로소프트라는 회사를 만들었어요. 이것도 결국은 소프트웨어 회사인데 한 4년 했는데 제가 능력이 안 돼서 문을 닫았고, 그 뒤로 LG나 삼성에서 이제 직장 생활을 10년 하면서 많이 배우고, 그리고 뭐 전반적으로 계속 IT 쪽 일을 계속했죠. 여기서도 그런 다음에 제가 준비를 좀 다시 해서 주말을 이용해서 경영학 공부도 하고 준비를 좀 다시 해서 지금 회사는 5년 전에 두 번째로 만든 겁니다. 지금 회사는. 그리고 제가 만든 이제 초록소프트라는 회사는 인공지능 회사예요.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초록소프트라는 회사가 특히 스포츠 분야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많은 일을 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대한민국 특히 프로스포츠 시장이 인공지능을 본격적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조금 시장이 좀 상황이 이른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분야에 계시는 분들의 인식이 아직 거기까지는 못 오신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기술의 문제가 아니고 좀 저희가 실제로 대한민국 프로스포츠 시장에서 인공지능 관련해서 좀 접해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현재는 저희는 스포츠가 아닌 다른 분야에서 인공지능 프로젝트에서 돈을 벌지만 결국 좀 미래에는 우리가 스포츠 분야에서 스포츠 분야에 있는 빅데이터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해서 아주 유용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이제 그런 일을 하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제가 그런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업을 또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병행해서 이런 여기저기에서 평가위원 활동을 한다든지 빅데이터 인공지능 관련해서 특강을 하거나 연세대학교나 다른 곳에서도 겸임교수를 하고 있고 이런 활동을 병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활동을 병행하는 이유는 제가 첫 번째 회사를 만들었을 때 좀 후회되는 게 뭐냐면 그 당시 저희 개발자들하고 같이 이렇게
골방 같은 데 갇혀가지고 막 우리들이 옳다고 생각한 것만 개발했다는 거죠. 근데 지나고 보니까 상당히 잘못된 접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활동을 하면서 뭐 제가 알고 있는 걸 다른 분한테 알려드리기도 하지만 또 다른 분들의 생각을 제가 들으면서 배우기도 하고 이번 학기 수업을 통해서도 뭐 제가 알고 있는 걸 학생들한테 가르쳐드리기도 하겠지만 또 학생들이 제가 생각지도 못한 의견을 주실 수도 있기 때문에 또 반대로 제가 배울 수도 있고 또 그런 식으로 하면서 우리 회사가 또 제가 우물안 개구리가 되는 일을 좀 피해보자 그런 생각으로 이런 활동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제가 인공지능 관련해서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고는 다 썼는데 출판사하고 작업을 좀 해야 돼서 뭐 한두 달 안에는 서점에 나올 것 같은데 그런 활동들을 병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밑에 이렇게 있는데 아마추어 야구팀을 5개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제가 2005년부터 서울, 안양, 천안, 춘주에 이제 하나씩 만들었는데 이 말씀 왜 드리냐면은 제가 이제 스포츠에 대한 뭐 관심이랄까 이런 것들은 평균 이상이다. 네, 그 정도. 그래서 저는 야구뿐만 아니라 뭐 축구, 뭐 미식축구, 아이스하키 하여튼 스포츠라 불리는 모든 거에는 관심이 있고 상당히 뭐 팬으로서 기회가 될 때마다 보려고 노력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스포츠 분야도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서 빅데이터 인공지능을 다루는 회사를 또 경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과목이 그걸 좀 제가 좀 다룰 수 있는 그런 적절한 경험을 좀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얘기를 그만하고 이 수업을 이제 앞으로 한 학기 동안 듣고자 하시는 다시 한번 또 혼동을 해보면 이번에는 호칭 생략하고 김경현, 김재원, 김창현, 남우현, 백승우, 이효원 요분들의 소개도 사실은 제가 듣고 싶어요. 근데 지금 이게 동영상 강의다 보니까 그건 안 되는데 여러분들 저한테 피드백을 줄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여기 보시면 이 클래스에 여기 열린 게시판이 있죠? 열린 게시판, 오픈보드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모두 본인의 어떤 관심사 막 거창한 거 안 해도 좋으니까 그걸 좀 적어주세요. 그러니까 이 수업하고 무관해도 돼요. 왜냐면은 우리가 상대방의 관심사를 알아야 그 다음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주로 뭐 어디에 관심 있고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알아야 제가 물론 이번 한 학기 수업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관심사를 보고 좀 수정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번 한 학기 강의에 기대하는 게 뭔가 요거를 좀 말씀해 주시면 제가 반영을 해서 계획을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이 열린 게시판에 형식은 따로 없으니까 길어도 좋고 짧아도 좋으니까 이걸 좀 써주세요. 뭐였죠? 관심사랑 이번 강의에 기대하는 거. 또 기타 등등도 됩니다. 여기 두 가지가 아니면 뭐 다른 내용이 좋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할게요. 지금 이게 지금 촬영하는 동영상을 제가 제 유튜브에 올리는 거고 유튜브 링크를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각자 보고 계실 텐데 출석 체크가 지금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 금요일이 언제죠? 20일이네. 6월 20일. 6월 20일까지 여기에 글을 쓰시면 제가 출석을 하신 걸로 인정을 해드릴게요. 근데 6월 20일 이후에 글을 쓰시면 지각이고 글을 아예 안 쓰신다. 그거는 결석인 거죠. 제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출석을 무척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아시겠죠? 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애석하게도 지금 직접 듣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클래스 자유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잘 읽어보고 제가 최대한
이번 한 학기 수업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 강의 목표는 이제 제 수업 계획서에 적혀 있긴 한데 좀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데이터 테크놀로지를 배우시는 거예요. 데이터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데이터 테크놀로지는 뭐냐면은 요거는 다음 주에 좀 자세히 말씀드릴 텐데 우리가 보통 IT라는 말 많이 쓰시죠. IT. 여기 이거 지금 이쪽 화면 보이실 거예요. IT가 뭐의 약자냐면은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이걸 줄여서 IT라고 합니다. IT 되게 그냥 습관적으로 쓰는 말이죠. 근데 이 IT라는 거는 3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얘가 뭐냐면은 이게 바로 정보화 혁명이거든요. 정보화 혁명. 제가 지금 막 적는 거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시험 같은 거에 뭘 외워서 적고 그런 게 나오진 않으니까. 이거는 이제 1980년대부터 시작된 3차 산업혁명이 바로 IT 시대였다고 하면은 최근에 이미 그런 시대가 돼버렸는데 지금은 이제 4차 산업혁명으로 바뀌었잖아요. 지금은 IT가 아니고 보시면 데이터 테크놀로지 이런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IT의 시대에서 DT의 시대로 바뀌었는데 이 DT가 뭔지 데이터 테크놀로지가 뭔지는 다음 주에 또 좀 자세히 말씀드리고요. 이 데이터 테크놀로지가 그 4차 산업혁명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데이터 테크놀로지의 핵심은 어쨌든 빅데이터입니다. 빅데이터. 이거에 대해서 다음 주에 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빅데이터를 분석을 하는데 그냥 분석하는 게 아니고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분석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빅데이터를 사람이 분석해도 되긴 돼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는 의미 있는 결과가 잘 안 나오기 때문에 빅데이터를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분석해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는 게 이번 학기 수업의 목표예요. 근데 스포츠 분야에서 분야는 많은데 왜 스포츠 분야, 하필 스포츠 분야냐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AI 활용이 가장 앞서 있는 분야가 바로 스포츠 분야예요. 스포츠 분야에서, 그러니까 이건 우리나라 기준은 아니고 미국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4대 메이저 스포츠 있죠. 미식 축구, 야구, 농구, 아이스하키, F1 레이스 이런 데서는 AI가 엄청난 수준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포츠 분야에서 AI가 어떻게 쓰는지를 보면은 이제 다른 분야에서도 AI가 어떻게 쓸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그런 걸 살펴보고 스포츠가 아닌 다른 분야에서 AI를 적용한 방안이 뭔지도 알아보는 또 고민해보는 이런 게 이번 학기 목표예요. 그러니까 이 키워드만 보시면 데이터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이게 곧 4차 산업혁명인데 이거의 키워드는 빅데이터와 AI다. 그 정도는 일단 지금 생각하시고 빅데이터를 분석하는데 AI 즉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분석해보자는 거죠. 빅데이터를 AI를 이용해서 분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흐름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야에서 스포츠 분야에서 이걸 해보자. 이게 이번 학기의 목표입니다. 제가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는 현재는 수업을 2개를 맡고 있는데 매 1학기 때는 지금 수업을 듣고 계시는 요거를 제가 지금 맡고 있고요. 2학기 때는 요걸 맡고 있습니다. 이 2개 차이가 뭐냐면 요거는 지금 이제 좀 바뀌어서 2학년 정도 염두에 두고 수업이 개설이 됐는데 얘는 스포츠 데이터 분석과 R-시스템이잖아요. 그러니까 스포츠 분야의 빅데이터까지는 아니고 스포츠 분야의 데이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데이터 그 정도를 분석하는 걸 목표로 하는데 뭘로 분석하느냐? R이라고 하는 그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가 있어요. 근데 이 R이 통계에서 자주 쓰이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약간 SPSS 같은 그런 건데, 그러니까 스포츠 분야의 데이터를 R을 이용해서 사람이 분석하는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 어떤 통계적인 기법을 이용해서 그런 걸 다루는 거고, 지금 이번 학기 내용은 뭐냐면 스포츠 분야의 빅데이터를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분석하는 걸 목표로 하는. 그러니까 이거랑 이거의 차이는 뭐냐면 얘는 데이터. 사실 이제 여기서 말하는 데이터는 인포메이션이에요, 사실 인포메이션. 그리고 여기서 얘는 이제 빅데이터가 분석의 대상이고, 이거는 사람이 분석하는 거고, 요거는 인공지능이 분석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사람이 분석하는데 이제 R이라고 하는 도구를 이용해서 통계적 방법을 분석하는 거고, 요거는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분석하는 거. 요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권하는 거는 뭐 1, 2학년일 때 이 수업을 먼저 들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국제 스포츠 레저 전공 안에도 뭐 이승필 교수님께서 통계 관련해서 상당히 좋은 수업들 많이 가르치고 계시는 걸 알고 있는데, 뭐 이 학부 말고도 한국외국어대학교 전체적으로 통계 수업이 많잖아요. 통계와 관련된 수업이 많잖아요. 그런 수업을 최대한 많이 좀 들어보시고, 근데 통계 수업이 보통 좀 어렵고 막 그래서 회피하는 경우가 많은데, 학부 공부를 하실 때 통계 수업을 최대한 많이 들으시는 게, 교수가 되고 싶으신 꿈이 있으셔서 뭐 대학원에 가시거나 아니면 졸업하고 뭐 산업계를 가시든 간에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 통계 수업이. 그래서 상당히 권하고요. 그런 다음에 제 수업을 들으면 더 좋아요. 그러니까 제 수업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다루는 분야지만 통계 수업을 들은 게 많다면 더 도움이 되고, 물론 이것도 들은 적이 없고 통계 수업을 들은 적이 없는 분도 제 수업을 따라올 수 있도록 난이도는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으면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좀 이제 뭐 이번 학기뿐만 아니라 다음 학기, 내년 그 이후에도 계속 좀 이 학교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런 흐름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강의 자료는 제가 교재를 따로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따로 사셔야 되는 책은 없다는 얘기고, 이 클래스 여기에 제가 매주 업로드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활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강의 시간에는 노트 필기보다는 뭐 그런 거 하는데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좀 자신만의 생각을 정리하고, 아마 이제 지금 보면 4주차부터는 여러분들 노트북을 꼭 가져오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신 노트북을 가지고 실제로 해보는 거에 주력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강의 장소는 이제 어문학관이죠. 511호인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학교를 오시는 날은 언제가 되나요? 지금 계획 같아서는 3월 31일. 예. 더 변동이 없다면 3월 31일 화요일에는 이쪽으로 오시면 되고요. 강의 시간이 이게 화요일날 1, 2교시 수업이다 보니까 9시 30분에 시작을 할 테고, 50분 진행하고 10분간 쉴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50분 진행하지 않고 45분 진행을 할 겁니다. 왜냐면은 또 다음 수업까지 가시는 길이 멀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11시 15분 넘기지 않고 끝내는 걸 목표로 할 건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출석을 제가 강의가 시작하고 10분이 지난 9시 40분 정각에 부릅니다. 이때 안 계시면 지각이에요. 이때 안 계시면 지각이에요. 그래서 9시 30분 정각에 부르지는 않아요. 그걸 좀 너무 뭐 버스가 늦게 올 수도 있고 뭐 변수가 있으니까. 하지만 제가 10분의 여유는 분명히 드렸고, 요걸 기준으로 지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강생 10명 이하인 경우에는 40%는 A를 주고 나머지 60%는 B를 줄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소수점 채점짜리 반올림이다 보니까 현재처럼 6명이면 3명은 A를 드릴 수가 있고, B는 나머지 3분도 B분을 제가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출석을 상당히 성실하게 하시고 과제도 다 내고 뭐 중간고사든 최종 발표도 뭐
본인 능력 내에서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다 한다는 가정하에 이런 거고 뭐 그렇지도 않은데 제가 무조건 이 안에서 학점을 드리고 그러진 않을 거예요. 자, 이런 거는 이제 읽어보시면 되고 그리고 A프라고 A0도 제가 그냥 감으로 주는 게 아니고 이렇게 줍니다. 그러니까 A를 받은 학생 중에 가장 점수가 높은 학생이 있을 테고요. 아깝게 B프를 받은 학생 중에 가장 점수가 높은 학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둘의 평균보다 높은 학생은 A풀, 그렇지 않으면 A0 이렇게 주겠다. 그래서 만약에 점수가 가장 높은 학생이 100점이었고 B풀을 받은 학생들 중에 제일 점수가 높은 학생이 80점이었다. 그럼 그 둘의 평균은 90점이니까 90점을 넘기면 A풀이고 90점이 안 되는 사람은 A0 거죠. 그래서 88점, 87점 이런 사람들은 A0. 그러니까 이제 왜 이렇게 하냐면은 80점 이하는 B풀이고 81점부터 A풀이고 이렇게 되면 1점 차이인데 이 학점 차이가 너무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 좀 합리적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중간고사, 최종 중간고사나 과제 제출이나 최종 발표 평가를 할 때 주의하실 점은 타인의 소스 코드를 무단으로 도용하면은 이게 확인되면 제가 F입니다. F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실행이 안 되는 결과물을 내는 게 차라리 낫다는 거예요. 자기가 해가지고 결과가 완성이 안 되더라도 그냥 그걸 내는 게 낫지. 여러분들 친구들 중에 이 수업을 작년에 재작년에 들은 사람들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이런 소프트웨어 코딩을 잘하는 친구들 주변에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친구들의 도움을 받거나, 그러니까 도움을 받는다는 의미가 이제 물어보는 정도는 가능하지만 그 사람들이 다 만들어 놓은 걸 가져온다든지 이런 건 도용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하시면 바로 티가 나요. 제가 여러분들 이제 한 주, 두 주 겪어보면 각자의 소프트웨어 코딩 실력을 제가 판단이 바로 되는데 그거와 너무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소스 코드를 들고 오시면 물론 제가 한번 물어볼 거예요. 본인이 진짜 한 게 맞는지. 바로 확인이 되니까 그렇게는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본인이 감수했고 그리고 저는 그 평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하려고 상당히 평상시 노력을 많이 하는데 이 수업 개수가 있듯이 이렇습니다. 지금 중간 시험이 전체 20% 차지하고 과제가 2번 나가는데 각각 10%를 차지해요. 두 개 합치면 20%가 되고 출석이 20%를 차지합니다. 보통 출석이 10%죠. 그거보다 많은 거고 실제로는 이 출석의 영향이 훨씬 더 커요. 왜 그런지 설명드릴게요. 최종 발표 평가가 40%를 차지해요. 근데 이 최종 발표 평가는 팀별로 하는 게 아니고 다 개개인이 하는 거예요. 개개인이.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출석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2번 지각한 거는 1번 결석한 걸로 반영해서 출석 점수를 계속 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에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씩 나와서 발표 평가를 하실 텐데 그때 출석 점수를 3배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남이 발표하는 걸 제 시간에 와서 경청하고 좋은 질문을 하는 거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발표 시간이 아니라고 늦게 오거나 안 오거나 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최종 발표하는 그날 지각을 하면 3일을 지각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계산해요. 그 다음이 중요한데 그럼 여러분들의 출석 점수를 계속 한 학기 내내 더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출석 점수가 높은 분한테 20점이 그냥 부여가 되고 가장 낮은 사람한테 0점이라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5명이 한 번도 지각을 안 하고 나머지 한 분이 결석도 하고 지각도 하고 이런 식이 되면은 그 한 분의 출석 점수는 0점이고 나머지 5명은 20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출석이 전체 10% 정도 들어가고 전부 다 지각 없이 나온 사람은 10점이고 한두 번 결석하고 지각한 사람은 9점이고 9.5점이고 막 그렇게 될 텐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실하게 한 분한테 확실하게 보상을 주겠다는 겁니다. 분명하게. 그렇죠? 그리고
수업 도중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이 성실함이라는 거는 실력이에요, 실력. 그거는 실력입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성실함이 이렇게 나오는 거는 그냥 마음 먹으면 되는 게 아니고 훈련된 결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야구에서 유격수들 중에 막 되게 쉬워 보이는 것도 실수하고 그러는 선수들 있잖아요. 실력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실력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자기가 다음에 신경 써서 한다고 깡볼 처리가 제대로 되는 게 아니고 연습이 안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학부를 졸업하고 뭐 직장 생활 시작하실 때 이런 것들이 훈련이 안 된 상태로 사회에 나가면 회사에 출근할 때 지각을 한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막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게 여러분들 개개인한테 엄청난 손해예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다 능력이 있고 잠재력이 대단한 분들인데 그런 것 때문에 엄청나게 안 좋은 인상을 남기게 될 거고 상당히 부정적인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근데 그제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많은 젊은 분들이 이제 이건 소소한 일이고 다음에 내가 신경 써서 하면은 뭐 지각할 일이 없을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만 아닙니다, 절대로 그거는. 그건 분명히 실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강조를 하는 거고요. 요거는 학교 규정이 이래요. 그래서 보면 2일 이상 결석하면 A 학점을 못 주게 돼 있고 4일 이상 초과 결석을 하면 F를 주게 돼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조별 활동은 없어요. 조별 활동은 다 여러분들이 혼자 하시는 거예요. 과제를 내든 최종 발표를 하시든. 왜 이렇게 하냐면은 2명, 3명으로 조를 나눠서 활동하면 사람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의존하게 돼요. 저 친구가 대신 해주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마음을 먹는 순간 여러분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뭔가 어려운 걸 극복하고 이런 노력을 좀 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는 일단 내가 한다. 누가 이걸 해주는 건 없고 내가 이걸 해야 된다. 내가 찾아봐야 되고 내가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데 다만 물어볼 수는 있죠. 나보다 더 잘하는 친구한테는. 하지만 누구한테 의존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안 나도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을 끝끝내 못해도 좋으니까 그렇게 노력한 가정 자체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고 과제가 중간에 2번이 나갈 텐데 저 개인 메일이거든요. 여기다 보내주시면 됩니다. 근데 그때가 다시 안내할 거예요. 그리고 중간고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고사라는 것이 여러분들의 실력을 평가하기 위함도 분명히 있죠. 그건 공정해야 될 테고. 하지만 하나가 더 있는데 목표가 될 수 있는 게 중간고사를 준비하고 중간고사를 치르는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무언가가 더 연습이 되고 훈련이 되는 그런 것도 기대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중간고사 어떻게 제공이 되냐면 수업 중에 그러니까 중간고사 이전에 여러 개의 어떤 예제 소스 코드를 드릴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수업 중에 다 설명을 할 거고요. 그러면 제공된 예제 소스 코드를 중간고사에서 주어진 문제에 맞게 수정한 다음에 수정한 소스 코드와 실행 결과물을 제출하는 이메일로 첨부해서 보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연습시키겠다는 거예요. 중간고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중간고사 당연히 노트북을 가져오실 거고 예제 코드를 미리 드리고 문제 자체는 그걸 어떻게 고쳐봐라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걸 해보면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코딩 실력이 좀 늘기도 하고 연습되고 훈련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아까도 여기다 뭘 적으면 얘기했지만 무슨 단어를 외워가지고 적어내고 그런 식의 중간고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래서 수업 도중에 뭘 필기하고 막 그런데 시간 낭비하지 말라고 했더니 그거고. 그러니까 뭘 외우고 이런 거보다는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직접 해보고 이런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도 강조했지만 중간고사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소스 코드를 참고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0점 처리를 하겠다. 남이 만든 코드를 퍼다가 보내는 거는 거듭 얘기하지만
저는 이런 일만 35년째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본인이 한 게 아닌 건 도저히 압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가 15주인데 그때 발표 평가는 개인별로 할 테고 개인별로 20분 이내에 발표도 하고 질의응답도 하고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그리고 요 발표 평가의 경우에는 제가 또 다시 자세하게 말씀드리지만 발표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학생이 발표하는 걸 잘 듣고 적절한 질문을 상당히 생산적인 질문을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근데 실제 매 학기 보면 여러분들은 보통 다 발표는 다 잘하거든요. 근데 질문을 하는 수준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는 친구도 있고 와, 막 저도 놀랄 정도의 어떤 뛰어난 수준의 질문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저도 사회생활을 뭐 한 15년? 아니지 벌써 한 20년 가까이 사회생활을 해봤는데 발표를 잘하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질문을 잘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질문을 잘하는 사람.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게 뭐냐면 스티븐 잡스가 뭐 청바지에 검은색 이렇게 뭐 티 입고 막 멋지게 프레젠테이션 하잖아요. 뭐 살아생전에 그런 걸 보고 저런 식의 프레젠테이션 하면 스티븐 잡스처럼 되는구나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잘못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스티븐 잡스가 평상시에 직원들한테 또는 자기의 파트너 고객들한테 적절한 질문, 좋은 질문을 계속 했고 그 질문의 결과로 뭔가를 만들었고 행동을 했고 이제 이런 일들의 결과로 스티븐 잡스는 성공한 거고 성공한 스티븐 잡스한테 그런 프레젠테이션을 마치 김연아 선수 올림픽에 금메달을 딴 김연아 선수한테 그 다음날 갈라쇼를 하라고 기회를 주는 것처럼 성공한 스티븐 잡스한테 발표도 시켜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좋은 질문을 잘 했기 때문에 성공한 거고 성공했으니까 발표도 한번 해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거꾸로 생각해서 제가 놀라는 경우가 많은데 발표를 잘해서 성공하는 거는 없어요, 진짜. 근데 질문을 잘하는 게 진짜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질문을 하려면 그 분야를 정말 잘 알아야 돼요. 모르면 질문할 것도 없거든요. 그리고 상대방 얘기를 진짜 집중해서 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대학교 4년이나 뭐 좀 더 긴 분들도 계신데 그 기간은 남들 앞에서 발표를 잘하기 위해서 4년 이상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좋은 질문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의 질문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평가를 하고 전체 학점을 계산할 때 이 질문 분야가 엄청난 변별력을 보여요. 그건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런 정도가 되고 그러면은 자 세부 일정을 좀 얘기를 하고 좀 쉬고 또 다음 거 얘기할게요. 오늘이 3월 17일인데 지금 우리가 모여서 수업을 못하다 보니까 요 주 안에는 2주라 하면 언제죠? 자 3월 20일이죠. 3월 20일 금요일까지는 여러분들이 이 클래스 자유 게시판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자기 관심사, 뭐 자기 소개, 이 강의에 바라는 바, 뭐 기타 등등 쓰고 싶은 내용 그런 걸 좀 올려주셔야 제가 이 강의도 들었고 제대로 출석을 했다고 인정하겠다 말씀드렸죠. 어쨌든 그렇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강의 오리엔테이션 하고 있는 거죠. 좀 이따 쉬는 시간 갖고 스포츠와 데이터의 관계 얘기를 할 겁니다. 다음 주도 애석하게도 다음 주도 동영상 강의가 되는데 다음 주에는 빅데이터를 가져와서 머신러닝을 하는 현황이 어떻고 전망이 어떤지 제가 좀 아무래도 이게 이론 교육이 좀 되긴 하는데 얘기를 드릴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머신러닝이 이제 인공지능의 한 분야고요. 빅데이터를 가져와서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인공지능으로 훈련시켜서 뭐 이런저런 신기한 일을 하는 뭐 그런 건데 제가 다음 주에 요것도 동영상 촬영을 해서 올릴 테니까 보시고 마찬가지로 이 클래스 자유 게시판에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좀 남겨주시는 그리고 어떤 의견을 남겨야 되는지는
다음 주에 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주도 요걸 한 주 안에는 다 못하기 때문에 이어서 제가 요때는 우리가 만나서 수업을 할 수 있겠죠. 3월 30일. 3월 30일 날 아침에 지각 안 하시도록 조심하시고, 그렇죠? 요때까지는 여러분들이 노트북을 안 가져오셔도 돼요. 여기까지. 근데 4주차, 4월 7일부터는 반드시 노트북을 가지고 와요. 반드시. 왜냐? 이때 막 이것저것 설치하고 막 그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노트북이 없이 그냥 옆에서 멍하니 앉아있으면 이거 못 따라요, 밑에. 반드시 가져오시고, 그 다음에 제가 수업 계획서도 그렇게 썼는데, 맥OS를 쓰시는 분은 본인이 맥OS에 아주 능통한 거 아니면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일단은, 이게 제가 지금 조교를 데리고 수업을 하는 게 아니어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윈도우 OS를 쓰고 있는데 뭐 한 명만, 한두 명만 맥OS를 쓰고 이러면은 좀 이게 주어진 강의 시간 안에 좀 진도를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윈도우 OS가 설치되어 있는 노트북 가져오시길 바라고, 나는 맥OS밖에 없다고 하면 맥OS를 상당히 깊이 있게 이해하신 상태로 가지고 오셔야 돼요. 네, 그래서 그건 미리 말씀드린 거예요. 내가 맥OS를 정말 잘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맥OS로 가져도 상관없습니다. 다 지금 우리가 하려는 거가 맥OS에서 애플에서 만든 컴퓨터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되는 일이긴 해요. 그건 맞긴 맞고요. 그러면 4월 7일 날은 우리가 파이썬이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설치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 학기 내내 파이썬 가지고 이제 작업을 하는데, 이게 현재 가장 빠른 속도로 사용자가 늘고 있는 언어고, 현 시점에서도 전 세계 컴퓨터 프로그래머들이 쓰는 언어들 중에 파이썬이 제일 많이 쓰고 있는 언어예요. 근데 이제 특히 얘가 빅데이터 인공지능하고 되게 궁합이 잘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하는 거고, 그다음 파이썬의 그 아이디 이렇게 한국말 개발 환경 툴인데, 파이썬을 가지고 뭔가를 개발하기 위한 어떤 툴이 있어요. 툴. 그게 파이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이썬의 개발 툴에는 파이참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파이참을 설치를 해볼 건데, 경험 삼아 설치하는 거고, 이번 학기에는 주피터 노트북이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개발 환경 툴을 가지고 쭉 갈 거예요. 근데 제가 다른 학기 수업에서 이런 좀 피드백을 받은 적이 있는데, 주피터 노트북은 뭐 아무도 안 쓰고 아주 뭐 구닥다리 툴인데 왜 그런 걸로 가르쳐 주냐, 뭐 이런 피드백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상당히 의아했는데, 제가 지금 경영하고 있는 회사가 저 포함해서 지금 12명의 개발자들이 인공지능 개발을 해요. 근데 저희도 주피터 노트북이라고 하는 그 툴을 쓰거든요. 일부러 그걸 써야 되는 경우가 또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주피터 노트북이라고 하는 파이썬의 개발 환경 툴이 가장 베이직한 거긴 해요. 기능도 뭐 많지가 않고. 근데 일부러 그걸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냐면은 처음부터 뭐 파이썬뿐만 아니라 이제 그 여러 가지의 개발 환경 툴들이 있는데, 기능이 강력한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파이썬 언어를 연습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스스로의 능력이 늘질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소프트웨어 코딩을 할 때 실수를 해도 뭐 바로 잡아준다든지, 여러분들이 기억 못하는 걸 바로 찾아준다든지, 뭐 이런 유용한 기능이 많은데, 초보 단계에서부터 그런 툴을 이용해버리면 기본기가 안 다져집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주피터 노트북을 가지고 한 학기 동안 가고, 그거에 대해서는 또 다시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제 다만 파이참이라는 게 있고, 이거가 여러분들이 이제 익숙해지면 이런 걸 쓰시는 시점이 오는데, 그때는 어떻게 설치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구글이 만든 텐서플로우라고 하는 거를 설치할 겁니다. 저거를 설치해야 인공지능의 한 분야인 머신러닝을 우리가 제대로 다룰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략 이런 걸 설치한다.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4월 7일은 이런 거 설치하다가 시간이 다 갈 거예요. 그리고 이때 못하는 분들은 다음 주 올 때까지 집에 가서 하셔야 됩니다. 이게 한 번에 안 됩니다. 이게 한 번에 되면 신기한 건데. 일단 그렇고, 그 다음 주는 파이썬이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의 기본 문법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실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파이썬을 전혀 모르고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한 번도 안 해봤었고 해도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걸 알고 있다고 가정하고 수업 계획을 세우진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텐서플로우를 가지고 실습을 간단하게 하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은 한국 프로야구의 데이터, 대단한 데이터는 아니에요. 투수 타자들의 그러니까 특정 연도의 기록, 안타가 몇 개였고 타율이 얼마였고 그런 거 있죠. 그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떤 팀의 한 경기에서 득점을 예측한다든지, 어떤 팀이 경기에서 이기랑도 지랑을 예측한다든지 이런 거를 해볼 거예요. 예, 간단한 프로젝트인데. 그리고 그 다음 주도는 또 다른 걸 할 건데, 이 뒷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경기 상황을 예측하는 프로젝트예요. 예를 들어서 김현수 선수의 두 번째 타석이 어떻게 될지, 세 번째 타석이 어떻게 될지 이런 걸 예측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프로젝트를 할 거고, 요때 4월 21일 날 첫 번째 과제가 공지가 됩니다. 그러면 요거는 3주 뒤까지 하시면 돼요. 왜냐면 5월 5일 날은 어린이날이기 때문에 학교 안 오신 날이에요. 이때 수업이 없어요. 그리고 5월 10일 날 드디어 중간고사를 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업 중 제공된 예제 프로그램, 그게 뭘까요? 이런 거죠, 이런 거. 이때 프로그램 우리가 다룰 거란 말이에요. 설명도 제가 다 해드릴 거고. 그거를 출제된 문제에 맞게 수정해서 결과물을 제출하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노트북 필히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조금 이제 내용이 깊게 들어가는데, 우리가 매크롤링 파싱이라고 하는 기술을 이용해서 빅데이터를 수집하는 거에 대해서 다룰 거예요. 그러니까 매크롤링이라는 건 뭐냐면 인터넷상에 있는 데이터를 이렇게 긁어오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리고 파싱이라고 하는 거는 문서 있죠, 문서. 아래 한글, PDF 파일 이런 거, 문서에 있는 주로 글자, 이미지 이런 걸 가져오는 기술인데, 그런 걸 이용해서 빅데이터를 이제 수집하는 거죠. 이렇게 수집된 빅데이터를 파일로 저장할 수도 있고,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할 수도 있고, 크라우드라고 하는 곳에 저장할 수도 있어요. 크라우드가 뭔지는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 AWS라는 게 이제 아마존에서 만든 크라우드인데, 여기에 이렇게 수집된 빅데이터를 집어넣는 걸 한번 실습을 해볼 거예요. 이런 실습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원래 한 학기 수업이 16주가 되는데, 우리가 개강이 일정이 2주가 연기됐는데, 종강은 한 주만 뒤로 밀렸기 때문에, 개강은 2주가 밀리고 종강은 한 주가 밀렸으니까 결국은 전체적으로 한 주가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권고하기에 어쨌든 수업이 한 주가 빠졌기 때문에 그거를 보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해서, 이제 제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영화 머니볼은 이미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유명하죠. 근데 반드시 이제 스포츠 분야에서 우리가 빅데이터를 다루고 뭘 하겠다고 하면 반드시 봐야 되는 영화인데, 영화 머니볼을 보고, 우리가 이걸 보고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레포트를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2주 뒤에 이때까지 요 수업 도중에 여러분들 레포트를 보고 제가 좀 피드백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런 활동을 통해서 한 주간의 결손을 좀 보전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요거 자체는 점수의 대상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5월 26일 날 이런 식으로 수집해서 크라우드에 저장한 빅데이터를, 그게 결국 훈련 데이터거든요.
이거를 전처리하는 걸 실습을 할 거고, 그렇죠? 전처리라는 게 뭐냐면은 수집한 데이터를 수집한 빅데이터를 인공지능에 집어넣는다고 인공지능이 알아서 막 풀려드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전처리를 해서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걸 실습할 거고, 그 다음 주에는 요 두 주가 이제 본격적으로 인공지능 얘기를 좀 할 때인데, 이미지를 인식하는데 주로 쓰이는 그 머신러닝 기법이 CNN이라고 하는 거예요.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데, 저거를 좀 실습을 할 거예요. 실습을. 요때 두 번째 과제가 또 나와요. 그리고 13주에는 음성 인식 언어 해석, 그러니까 뭐 번역, 통역 이런 데 주로 쓰이는 인공지능 RNN이라고 해서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데, 요걸 또 실습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두 주는 또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14주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에 최종 발표를 하실 텐데, 학생 개개인이 최종 발표를 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예제 코드들을 제가 또 제공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백지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소스 코드를 만드는 거 엄두가 안 나니까 제가 예제 코드를 충분히 드릴 거고, 이걸 활용해서 이걸 뭐 고쳐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주에 개인별 최종 발표를 하실 텐데, 갑자기 최종 발표 해라 이게 아니고, 여기 보시면 요 두 번째 과제 정도가 여러분들의 최종 발표 계획이 뭔지를 제가 물어보고, 그 계획을 받아서 피드백을 해드리고,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될 거예요. 자, 전체 일정은 이렇습니다. 자, 그럼 정리해보면, 뭐, 대략 이번 학기가 어떻게 흘러갈지는 아마 조금 이해가 되셨을 텐데, 이 클래스 자유 게시판에 본인의 관심사, 이번 강의 기대하는 거, 그 다음에 뭐, 지금 이 시간에 오리엔테이션이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건의사항이든 뭐 그런 것들을 좀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지금 한 50분 정도 진행이 된 것 같은데, 그러면 잠깐 쉬고, 그 다음에 이어서 요 부분을 좀 다뤄볼게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